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63강이고요. 메일 보내기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2탄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메일을 보내보는 이런 예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를 올리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돼서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때문에 진행을 했냐면 메일을 보낼 때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게 여기 메일 제목이나 메일 내용을 쓰고 메일 주소를 넣은 다음에 메일 샌드를 하면 바로 메일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메일을 구성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각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만든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SMTP 서버 쪽으로 보내서 SMTP 서버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이런 형태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각자의 시스템,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돼요. 각자 보내다 보니 메일 서버는 하나더라도 각자의 클라이언트들이 각각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걔네들이 서버 쪽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뭐 시스템 공장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요. 각각의 프로그램들마다 이런 각자의 메일 보내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각각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형태도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각의 시스템들은 어디 공장이든 이런 데 가면 대체적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쓰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을 쓰니까 DB에다가 메일 관련된 테이블들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메일 관련된 내용을 DB에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클라이언트, 메일을 보내는 클라이언트를 하나 따가지고요. 요게 DB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다가 SMTP 서버 쪽으로 메일을 전송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DB에 있는 내용들을 메일링 해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만든 게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거의 같은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 미니 도리도리 아기 도리도리 계정이 있습니다. 메일 보내려고 일부러 만든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로 보내봐야 제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확률이 좀 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참조나 숨김 이런 건 다 똑같고요. 지난번에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메일 전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뭘 하냐면 제가 이 메일 로그인을 해놨고요. 요거는 제가 개발하면서 테스트했던 수많은 흔적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기존에는 바로 메일이 갔었는데 바뀐 거는 뭐냐면 이렇게 눌렀으면은 DB에다 저장을 해요. DB에 저장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DB를 조회하는 기능들도 있고 DB를 보는 이런 DB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저장을 하면 이 DB 저장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 Q에다 담아놨다가 Q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메일링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메일이 발송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DB에는 뭘 보고 있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메일을 보낸 시간 뭐 이런 거는 확인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 적어놨고요. 받느니 참조 숨김 이렇게 받느니 참조 숨김 이렇게 각각 보낼 수 있게 해놨고 DB에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제목이랑 내용들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메일을 전송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어 놓게 돼 있어요. 전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보낸 것들만 이렇게 긁어다가 큐에다 쌓아 놓는 형태고요. 큐에다 쌓아 놨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메일을 발송을 하고 메일 발송 결과들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송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에러가 떴는지 만약에 미전송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왜 미전송이 됐는지 익스프레션 코드를 그대로 박아놨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메일 발송이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메일은 이렇게 갈 거고요. 제 메일 계정을 오픈하진 않을 테니 테스트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구성이에요. 프로그램 구성이고,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구성을 되게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전 강의에 올렸던 화면에 대한 부분이요. 이 부분 그대로 띄워놓고 요 뒤에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메일 샌드를 눌렀을 때 DB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DB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으로 일부러 스레드는 안 타고 그냥 메인 타이머들만 두 개를 만들었어요. 타이머가 하나 돌고 있어요. 메인 타이머가 하나 돌고요. 이 타이머의 역할은 DB에서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조회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조회했을 때 보면은 DB 테이블에서 조회를 했을 때 전송 여부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이게 n으로 저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DB 저장을 하게 되면 n인 것만 가지고 와서 Q에다 넣어요. Q에다가 담아놨다가 그 다음에 타이머가 하나 더 돌 텐데 이 타이머는 Q에 최신 데이터가 있으면은 Q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먼저 SNTP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전송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DB에다가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리턴 값을 저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전송 결과를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기존 거에서 데이터 그리드 뷰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랑 그 다음에 뭐 라벨, 리스트 박스 뭐 이 정도 넣었어요. 컨트롤을 4개 정도밖에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강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대충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화면 자체는 지금 제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지는 않을 건데 대충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냥 데이터 그리드 뷰 하나 얹고 뭐 라벨 얹고 뭐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 얹고 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구성을 해볼게요. 버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드 뷰 하나 해서 테이블 데이터 확인하려고 뿌리는 부분 하나 만들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 것 같아요. 빨리빨리. 소스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복사해 올게요. 복사해 오고요. 필요한 부분만 떼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 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얹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구성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화면에 적어 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명칭만 비슷하게 따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소스를 복사를 하기 편해지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소스들을 다 올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크게 무리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DB 조회 부분이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 백신을 맞았을 때부터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정말 힘들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야 복사 안 되네. 아니네. 이거 안 땄구나. 얘는 이름 뭘로 했죠? DB 내가 버튼 DB 셀렉트. 그래서 몸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확실히 엄청 안 좋더라고요. 이번 남들은 뭐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한 3일 정도만 아프고 나머지는 쉬면 좋겠네 이랬는데 거의 한 9일을 알아 누웠어요. 9일 정도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쉴 거 다 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더 앉아 있다가 그러다 빠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일단 힘들었고. 자, 이제 화면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일단 메일 샌드를 눌렀을 경우에 기존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메일을 호출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이렇게 메일 펑션을 만들어 놓고 메일을 호출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꿀 거예요. 일단은 DB 커넥션을 먼저 해야 되니까 DB 커넥션 펑션을 만들게요. DB 커넥션 펑션을 먼저 만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DB 관련된 내용을 올린 거랑 완전 똑같은 소스입니다. 거의 같은 소스예요.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DB 커넥트라고 만들었고요. 다 복사 한번 좀 해볼까? 네, 여기 보면은 기존에 올렸던 OLDB 쓰는 거랑 거의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몇 강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DB 관련된 강의를 올리면서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뭐 어디 갔냐? 이거지.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셋 이런 거 안 들어갔네. 네, 이렇게 땡겼으면 기능은 몇 개 없어요. 커넥트 할 때 DB 주소, 경로 따오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쿼리 호출하는 부분 하나 있어요. 업데이트는 일부러 안 썼습니다. 이거 나중에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굳이 쓸 일이 없어서 익스큐트 쿼리 쪽으로 전부 다 던져 버렸어요. 던졌고요. 그래서 DB 커넥트 하는 부분 연결해 놨고요. DB 저장하는 부분은 뭘 했냐면 제가 복사를 그냥 바로 해올게요. 필요한 부분만 바꿔. 다 만들어 놓은 데를 따자.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메일 샌드를 했을 때 시간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DB에다가 시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 데이트 타임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저희 여기에 어드레스 들어오는 구간들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테이블 컬럼은 하나기 때문에 하나의 스트링으로 다 연결을 한 거예요. 이거는 42강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도리도리 미니 도리도리 미니 도리도리 골뱅이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넣었는데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컴마 찍고 이런 식으로 2번을 갖다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트링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요거를 만들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쓸 때는 이거를 파싱해서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구간도 있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혹시나 뭐 이제 참조나 뭐 이런 거는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은 널 체크를 안 했어요. 참조나 이런 것들은 널이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이죠. 대신에 메일 주소라든지 메일 제목이라든지 항목은 무조건 입력을 해야 필수 값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터락들을 살짝 걸어놨어요. 체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테이블 컬럼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컬럼에 대한 인원값을 위에다가 선언을 해줬습니다. 네, 인원값들을 선언을 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테이블 스키마 아까 딴 거 그대로 따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테이블 스키마를 최대한 비슷한 놈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DB 관련된 부분, DB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니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DB 커넥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 이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저녁 쪽에다가 DB 커넥트라는 부분도 추가를 했어요. 저녁 DB로 쓰고 그러면은 DB까지 호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insert into mail info라는 건데 mail info는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은 제가 나중에 소스 경로에다가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억세스 DB를 쓰고 있고요. 억세스 DB를 쓰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예제랑 똑같기 때문에 억세스 DB를 쓴 거예요. 굳이 억세스 DB를 쓰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DB로 쿼리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억세스 DB 쿼리가 보니까 되게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가장 많이 쓰는 DB가 SQL 아니면 오라클일 텐데 걔랑 쿼리 구조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진 않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를 억세스 DB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소스 그대로 다운 받아서 아니면 복사를 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좀 더 비슷하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SQL이랑 오라클 DB를 연결해서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하는 구성은 거의 비슷하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DB의 입력 내역들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에 저장을 하면 이 값들을 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ID 값들은 시퀀스로 그냥 자동으로 증가하게 돼 있는 구성이고요. 나머지 작성 일시부터 해가지고 요 구간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인설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 값을 넣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걸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뭔 작업을 하나 더 하려고 하냐면 자동으로 이 DB가 업데이트가 된 거를 조회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구간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밑에 에러나는 펑션 이거 보면은 셀렉트 이메일 인포 이메일 정보를 셀렉하겠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도 별도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어디 갔더라? 네, 잠시만요. 어디냐? 네, 이거는 소스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임시로 만든 거니까. 자, select email info라고 이 펑션 같은 경우는 select 쿼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select 쿼리가 들어가 있고요. 최신 데이터를 위로 올리려고 오토바이를 살짝 시켰어요. 오토바이를 시켰고요. 쿼리 호출하는 건 똑같아요. 네, execute 쿼리를 해서 쿼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 받은 것들을 바로 바인딩 시킨 거예요. 네.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펑션만 주기적으로 호출을 하면서 갱신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다면 이 구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옛날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DB를 안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은 안 할 거고요. DB 경로를 안 따올 거예요. 아, DB 경로 넣어준 데를 안 넣었구나. 네. DB 경로를 아예 호출을 안 했으니까 애초에 안 따기는 하겠지만 네. 안 딸 거예요. DB가 없으니까. 나중에 넣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 DB 호출하면서 많이 썼던 건데 이거 프로그램 파일 패스예요. 저희 디버그 파일 패스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 패스 경로 따가지고 요 DB 메일 요 파일을 넣어드릴 거예요. 이 폴더 경로 안에. 그래서 요 액세스 DB, MDB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DB 스키마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로드 되는 시점에 뭘 할 거냐면 지금 보면 이제 이벤트를 다 땄으니까 폼로드 되는 시점에 DB 커넥트 클래스 호출해 주면서 이 DB 경로를 넣어가지고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DB 저장하는 것부터 해서 다 끝났겠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올렸던 것처럼 본인에 대해 본인 이메일 주소랑 그 다음에 닉네임 보낼 것들 쓰면 되고요. 이메일에 대한 경로 같은 경우는 지난 강의 참조하셔서 네이버 메일 같은 거 쓰셔가지고 SMTP 서버 구성하시면 됩니다. 네. 돼요. 그렇게 할 거고요.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은 DB 데이터를 조회해서 네, DB 데이터를 조회해서 최신 정보가 아닌 것들만 쭉 가져올 거예요. 최신 정보가 아닌 것만 가져올 거고요. 지금 보면은 DB 연결하는 구간이랑 메인 화면 쪽 빼면은 나중에 이메일 보내는 거랑 시큐리티 인포 이런 것들은 기존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을 안 대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타이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타이머. 홈롤인 이거 맞지? 타이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하나씩 구성을 할게요. 지금 보면은 요 DB 타이머를 먼저 DB 셀렉해 오는 타이머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Q를 구성해서 Q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일링하는 타이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는 그냥 타이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타이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타이머 선언을 안 했으니까 타이머는 에러가 뜰 거고 위에다가 타이머를 하나 넣어줄게요.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타이머를 인터벌은 3초에 한 번 정도 돌리게 해놓고 타이머 틱 이벤트를 받아야 되니까 틱 이벤트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바로 돌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3초에 한 번씩 이 펑션을 호출을 하겠죠. 예,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펑션에는 뭘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요 폼션 같은 경우는 보내지 않은 메일 정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해서 안 보낸 메일 정보들을 다 긁어 올 거고요. 긁어 온 거를 하나씩 빼가지고 큐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큐에다 집어넣고 데이터 형태는 데이터로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예, 키는 id가 될 거고요. id는 유니크하게 만들었으니까 id 가지고 다 따올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리스트박스에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읽어온 정보를 결국에는 DB에 업데이트를 칠 겁니다. DB에 업데이트를 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내나 Q에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들은 실제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동작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Q의 정보들이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0보다 크다는 거는 데이터가 뭔가 들어와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세로 조회를 하는 거죠. 화면을. 여기 DB 테이블 정보를 세로 조회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일단은 이 타이머 제대로 안 돌 테니까 막아 놓을게요. 결국엔 이거 다 막아 놓은 게 이 주소 때문에 지금 막아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일이 안 갈 거기 때문에 DB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거고, 지금 에러 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결국엔 Q를 안 만들어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Q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Q 같은 경우는 데이터형이니까 요 밑에다가 그냥 Q 하나 만들어 줄게요. Q에다가 데이터 로우 형태로 집어넣을 거고요. Q 데이터를 넣습니다.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Q를 하나 만들었고, 아까 보면 요 타이머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 타이머에서 전송 여부가 n인 것들만 조회를 해오는 쿼리를 짠 거죠. 결국에는 요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테이블에서 셀렉을 다 해올 건데 조건이 전송 여부가 n인 것만 조건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거를 결국에는 가지고 와서 로우를 하나씩 뽑아내면서 큐에다 담는 거죠. 큐에다 담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큐에다 담는 소스고 결국에 이게 테이블 정보를 업데이트를 가지고 왔다라는 정보를 업데이트를 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업데이트를 치는 펑션인데 이거는 어떻게 땄냐면 오버라이드 받아서 따려고 하고요. 오버로딩 받아서 따려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두 구간이 있어요. 업데이트 치는 구간이. 여기에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지금 이 n인 것들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지고 오고 나면 y로 이제 전송을 가지고 왔다라고 y를 업데이트를 쳐놓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거를 y만 치는 정보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했을 때는 서버 정보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메일링 결과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업데이트를 쳐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업데이트를 쳐줄 역할은 y라고만 칠 거예요. y라고만. 그래서 시간은 업데이트 칠 거고 시간에서 전송했는지 안 했는지만 y로 하고 전송 일치는 현재 시간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칠 거고 조건은 여기 아까 봤던 가지고 온 ID 넘버 여기 로우에서 ID 구간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 구조를 보면서 보시면 요게 유니크하다고 했으니까 추가할 때마다 요게 하나씩 늘어날 거고요. 그럼 37번, 36번이다 라고 하면 이놈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처음에는 얘는 조회를 안 하니까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전송을 하면 그러면은 아까 셀렉을 했을 때 전송 여부가 n인 컬럼만 가지고 올 테니까 컬럼의 로우만 가지고 올 테니까 요 줄을 가지고 올 거고요. 요 줄에서 정보들을 요 줄 그대로 큐에다가 담아 놓고 그 다음에 36번을 찾아서 전송 여부를 Y로 바꾸겠다. 이 역할이에요. 역할. 네. 그거에 대한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늘었으니까 하나가 들어가겠죠. Q 개수만큼 이렇게 화면에 뿌려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요것들 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 구간이 끝이 났어요. 이 구간까지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 금방 만들죠.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전송 여부가 n인 것만 가지고 와서 q에다 넣어놓고 y를 쳐놓고 끝났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y일 테니까 안 들고 올 거고 q에는 계속 쌓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든지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러 프로그램 쪽에서 동시에 DB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3개가 들어갔다고 치면 3개가 들어갔다고 치면 아까 조회를 했을 때 n인 것들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Q에다 다 쌓아 놓는 거죠. Q에다 쌓아 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Y를 쳐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Y 이렇게 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냈다고는 하지만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Q에는 3개가 쌓여 있겠죠. Q에는 3개가 쌓여 있을 거고 3초에 한 번씩 조회를 해서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 보고 업데이트가 또 된 게 있으면 또 Q에다 쌓아 놓을 거예요. Q에는 계속 쌓이고 있겠죠. 자, 이제 계속 쌓이니까 결국에는 이 Q에 있는 거를 하나씩 빼먹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에서 DB에다 계속 쌓아놓을 테니까 그것들을 한 번에 메일링 하기는 좀 애매하고 시간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Q에다가 다 담아서 이 서버 프로그램에서 Q에서 한 군데에다 모았다가 하나씩 처리를 하겠다라는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까지 다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구간만 남았어요.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DB 테이블에 다시 이제 메일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그 타이머만 하나 더 만들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구성이 조금 까다로워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어떻게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올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소스를 받아서 DB 정보들 같은 그 메일링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안 되진 않지 않을까요?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이번에는 메일링 Q에서 데이터를 빼서 메일링하는 그런 타이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거는 당연히 타이머를 스레드로 한 번 더 감싸도 좋겠죠. 별도 스레드로 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타이머는 화면이 끊기니까. 네,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타이머 틱을 돌려서 얘는 얘랑 좀 다르게 돌게 하려고 너무 똑같이 돌리니까 바로 빠져서 화면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초를 걸어 놨어요. 5초 기준이겠죠. 5초 기준으로 한 번씩 돌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 변수로 빼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화면에 이런 구석에다가 만들어 놨고 이제 프로그램 타이머 주기를 바꿔가면서 조절을 해도 좋겠죠. 데이터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좀 빨리 보내야 된다거나 하면 이 시간을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보아가 안 먹는 선에서 조절을 해도 되게 좋을 겁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DB 같은 경우도 억세스 DB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개발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뜨거나 뭐 이러면은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컨셉으로 돌아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보내는 큐에 있는 거를 하나씩 빼서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만드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 구간부터 들어가는데 요거는 당연히 화면에 있는 이제 큐에서 하나씩 빼먹을 테니까 카운트 정보를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큐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밑에 거를 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바로 리턴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냥 빠지게 해놨어요. 큐에 정보가 있을 때만 돌게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큐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면서 타이머가 돌 때마다 한 번에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샘플을 돌려보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한 번에 다 처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폼은 뺐습니다. 그래서 큐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예를 들면 이거죠. 5초에 한 번씩 큐에 있는 정보를 한 개씩 보내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눈에 잘 띄길래. 네, 그렇게 만들었고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으면 여기서 포문을 처리해서 큐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해도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결국에는 Q에 있는 정보를 빼낼 거고요. 그래서 DQ 시켰습니다. DQ를 시켰으니 Q에 있는 것 중에 최신 정보를 빼올 거고요. 데이터형은 데이터 로우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업데이트 쳐야 되는 보내는 정보들이나 뭐 다 찾아야 되니까 키 값을 사용할 id 값을 다시 빼왔고요. 로우에 있는 id 갖고 다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빼왔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뺐으니까 DQ 시켰으니까 리스트 박스에 있는 거를 없앤 거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화면 갱신하는 구간들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링 전송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구성을 한 거예요. DB 테이블, 결국에는 DB 테이블 정보를 로우 단위로 빼서 Q에다 쌓아놨을 거니까 Q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정보, 저희 메일 보낼 때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정보들 그대로 만들어 준 겁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콤마 기준으로 이렇게 쭉 따놨잖아요. 그거를 다시 스플릿 시켰어요. 네, 스플릿 시켰는데 참조나 숨김 같은 경우는 널 값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스플리터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해서 empty 같은 경우는 엔트리를 안 넣는 형태로 empty 엔트리, 그러니까 공백일 경우에는 아예 참조 배열을 생성을 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서 요 구간 안 넣으면은 에러가 뜰 거예요. 요 구간도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필수 값이기 때문에 거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똑같아요. 지난번 강의했던 것처럼 똑같은 펑션입니다. 이메일 쪽으로 해서 메일 샌드를 보낸 거고요. 그러면은 메일 샌드를 보냈을 때 여기에 보면 이제 메일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쭉 다 따놨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고요. 메일 샌드를 했을 때 여기 샌드 정보들을 뿌리고 있어요. 샌드 정보를 뿌리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하나 수정을 했던 거는 뭐냐면 샌드에 대해서 리턴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리턴을 메일 전송이 끝났다라고 보는데 요거 갖고 에러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상일 경우에는 너를 리턴을 받고요. 정상적으로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냥 너를 리턴을 받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익셉션 코드가 넘어올 테니까 에러 코드를 그대로 뿌려주는 형태로 해서 따왔습니다. 네, 따왔고요. 여기에 리턴 값을 받아서 리턴 값이 널이다 라고 하면 정상 리턴이다 y를 받을 거고요. 리턴 값이 널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비정상 리턴이다 해서 n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정상 받은 결과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뿌려서 업데이트를 칠 겁니다. 결국에는 DB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마지막 펑션이 하나 남았는데 오버로딩 받아서 쓸 거라 그랬잖아요. 데이터 리드 부분. 그래서 아까 어디다 넣어놨지? 여기 업데이트 치는 거랑 똑같은 펑션인데 인자만 좀 다르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결과 값이랑 그 다음에 결과 메시지를 업데이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n인 것들만 긁어 왔기 때문에 받아온 것들을 무조건 다 y를 치는 컨셉이어서 넘버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는 넘버랑 결과 값도 업데이트를 쳐주려고 결과 값도 인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쿼리지만 업데이트 쿼리 자체는 비슷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결과를 받아서 아까 결과 테이블의 전송 결과에 y를 찍을 거고 미전송 사유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뿌려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는 최근 걸로 그냥 계속 업데이트를 치게 해놨고요. id는 키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id 넘버를 넣어놨어요. 네, 이런 컨셉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이거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좀 더 이제 눈에 띄게 만들까 싶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인터락을 걸었기 때문에 샌드 이후에는 샌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조회를 시켜놨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메일링을 바로 해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테스트로 이제 이렇게 메일링을 넣었는데 이 구간은 당연히 이제 말한 게 외부 프로그램들, 다른 클라이언트들 여러 가지 다른 클라이언트들 구간이 될 거예요. 요 구간들이 될 거예요. 요 구간들. 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엔 DB 테이블까지만 넣어주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테이블 저장만 되면 실제로 이번에 도는 프로그램의 구간은 요 구간인 거죠. 요 구간. 요거 뭐 화면이라서 눈에는 안 띄지만 타이머 두 개가 돌고 있고요. 첫 번째 타이머는 전송 여부가 n인 것만 찾아와 가지고 예,
Q에다 넣어주는 타이머가 하나 있고, 결국에는 두 번째 타이머는 이 Q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메일을 발송하는 타이머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돌면서 이것만 체크를 하고 있겠죠. 되게 심플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근데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결국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뭘 하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던 뭘 하던 이 테이블 여기에 값들에 이런 값들만 넣어주고 전송 여부 n으로 해놓고 업데이트만 쳐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요. 그리고 뭔가 이제 조건들을 메일 발송에 대한 조건들을 인터락을 걸거나 뭔가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은 서버 쪽 프로그램만 건들면 되겠죠. 각각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건드는 게 아니고 서버 프로그램 안에서만 체크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쪽 사용자에게는 메일을 발송을 안 하겠다. 그럼 체크를 해서 빼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뭐 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한 군데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것도 이쪽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뭔가 좀 더 막아야 되는 구간이라든지 프로그램 보완해야 될 구간들은 많지만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오라클 DB나 SQL DB 같은 경우에서 바로 메일링을 발송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SMTP 서버를 연동을 해서 보내는 기능들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는 곳도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생각이 조금 넓어지는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메일을 기존 이 62강을 하기 전에는 메일이란 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몰랐다 정도였다고 하면 62강을 하고 나면 메일은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면 가긴 가네 정도만 생각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63강을 보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도 도움이 되네.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서 만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강의는 뭔가 준비도 조금 부족하고 예제도 기존 예제를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 어, 실제로 이제 DB 테이블이나 구성은 다 해놨지만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고요. 열고 하면 이제 또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샘플은 올려드릴 텐데 아마 다 받으셔가지고 제가 최종으로 올려드리는 샘플 소스를 내려 받으셔서 거기다가 SNTP 서버 구성하셔가지고 이거 구성하셔가지고 아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생각보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 흘러가는 것들만 좀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보통은 이런 거 순서대로 좀 따는 편이기는 한데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순서도에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하기 편하게 세 구간으로 쪼갰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세 구간으로 쪼개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순서대로 개발하는 소스들을 넣어드렸고요. 제가 넣어드린 거 기준으로 풀소스 받으셔서 따라가 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끝을 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